부채를 통해 자본주의를 분석한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마우리치오 라짜라또는 부채인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부채를 통해 스스로를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 통치, 현대 자본주의의 공리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인간의 통치에 사용되는 주요한 무기는 세금이다. 통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상업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기원을 가질 뿐이다. 신문을 읽고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의 말을 듣다 보면 노동자, 은퇴자, 실업자, 환자, 사회보장 대상자 등 모든 사람이 유죄이다. 오직 금융업자들 그리고 은행들만을 제외하고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부채 2부작을 완성한 라짜라또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전 지구적으로 공공부채가 불어나고 각 정부가 긴축 재정을 강행하며 그 부담을 서민 대중에게 떠넘겼던 현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빚을 갚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부채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왜 어떻게 이런 지경을 만들었는가? 라짜라또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들레즈 가타리의 자본주의 분석과 푸코의 통치성 논의를 참고하여 자본주의의 역사적 궤적과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풀어내고 그 핵심적인 작동 원리를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짜라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7년 이후 새로운 거대 점유 징발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 곧 2007년 위기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신화는 무너졌고 불평등은 더욱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복지를 줄이고 긴축 재정에 나선 국가는 대다수 서민을 부채 인간으로 만들고 책임 없는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것, 곧 세금을 책임 있는 권력에게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동 방식을 명확히 파악하려면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적인 접근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짜라또는 반동사상가 카를 슈미트의 관점을 빌려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경제가 아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라짜라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중심으로 놓는 경제의 체제가 아니라 점유하고 분배하고 생산하는 것을 규정하는 힘을 그 중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치의 체제이다. 탁월한 착상입니다. 자본주의가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니요? 좀 더 들어볼까요? 라짜라또는 들레즈 가타리의 논의를 뒤쫓아 이윤과 금리, 세금을 자본주의의 세 가지 포획기구라고 봅니다. 곧 1960년대까지의 이른바 산업자본주의에서 이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서 소유권과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포획기구였다면 신자유주의의 도래 이후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포획기구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어 등장한 신자유주의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면에서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포획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궤적 속에서 자본주의의 탈영토화가 결국 모든 사회관계 전체로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대립하는 관계로 인식됐던 국가와 시장, 정치와 경제, 경제와 사회, 사회와 자본 등은 서로 착종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자본주의는 위기를 기회로 입맛에 맞지 않은 것들만 파괴하고 입맛에 맞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의 근간인 사적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공적인 국가가 부채를 지고 공적인 세금을 통해 그 상환을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는 모델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얼핏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모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실현 가능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라짜라또는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성격, 푸코의 통치성 논의, 들레즈 가타리의 공리계 논의 등을 나름의 관점으로 종합해냅니다. 철학과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데 저도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다양한 통치 전율을 구사할 수 있는 권력 관계의 장인, 금융과 통화를 중심으로 더욱 단순하면서도 권위적인 제조직화, 재구조화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 사회국가를 지탱해온 복지국가는 파괴의 대상이 되고 그 중심이었던 노동자본의 관계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중심으로 삼는 채무채권의 관계에 종속됩니다. 근대 권력의 통치성이 살게 만들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라짜라또에 의하면 부채를 지불하면 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부채 위기가 우리에게 난폭한 방식으로 상기시키는 것은 이런 정치적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라짜라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의 지배관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지불 행위, 곧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 곧 거부이다. 멋진 말입니다. 성서의 희년을 경제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다른 세상의 시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짜라또는 더 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행동은 화폐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생산 행위의 대척점에 존재한다. 노동의 거부에서 다시 출발하자.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단결을 말했지만 라짜라또는 노동자의 노동의 거부와 게으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작동 원리를 실제적으로 파악한 뒤에야 이를 실제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라는 그의 통찰은 다른 세상의 문을 열기에는 충분합니다.